대표님, 예비 창업 패키지는 언제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어떤 걸 해야 하느냐? 아이템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어떤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고 싶다 라고 아이템이 결정되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아이템을 고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반갑습니다.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입니다. 제가 오전에 보던 서류가 하나 있는데 내용은 2023년도 예비 창업자들이 응시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비 창업자 관련된 비즈니스는 크게 28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느냐?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유튜브 댓글 중에 대표님, 예창패나 초창패를 언제 준비하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들이 요즘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년도에 여러분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예비 창업자를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창조기업 활성화라는 부분이 있고요. 환경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여성 특화, 여성 벤처 창업 케어 프로그램이나 여성 창업 경진대회라든가 여성 창업 경진대회 하니까 깔끔 엄마라는 브랜드 생각이 납니다. 이분은 밀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밀대가 뭐냐면 실제로 청소기를 이렇게 늘 돌릴 수는 없다 보니까 간단하게 오염된 이 지역들을 밀대를 통해서 청소를 하는데 이 청소를 하게 되는 밑에 이 걸레가 종이에요. 그리고 이 종이는 실제로 청소를 다 한 이후에 변기에다가 이렇게 넣게 되면 물에 녹는 화장지 같은 종이였어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였고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여성 창업 경진대회에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멘토가 돼서 멘토링한 기억이 납니다. 실제 이렇게 생활 속의 불편함을 가지고 개선하는 혁신성, 그리고 현재 세상에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니즈.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택시 타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라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생겼어요? 콜택시를 뛰어넘고 그 다음에 앱에서 내가 택시를 부를 수 있는 플랫폼이 생겼죠. 사람들은 누구나 생각하지만 현실에 없는 것들을 만드는 것도 혁신이고요. 그리고 불편함을 개선하는 것도 혁신입니다. 이렇게 나의 혁신성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농식품도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농식품 기술 창업 엑셀러레이터 육성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 창업 컨테스트,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등 내가 농식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야도 상당히 많을 수 있죠. 저는 어제까지 한국도로공사의 전직자들 대상으로 창업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에게 창업 교육을 한 두 가지의 카테고리는 첫 번째는 프랜차이즈예요. 내가 어떤 프랜차이즈를 잘 골라서 안정적으로 창업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지 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요. 전직 교육은 대부분 국방부도 그렇고 그리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 대기업 같은 경우도 나이가 많은 분들이나 정년을 또는 내가 퇴사를 하기 전에 받는 그런 교육이에요. 그러면 대표님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도 정부 지원 대상이 되나요? 됩니다. 예를 들어서 39세 이하 청년에게 정부 지원 사업이 대부분 다 몰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장년 패키지라고 해서 실제 39세가 넘는 분들에게도 다양한 사업군들이 있다 보니 제가 어제 교육한 이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이분들한테 이런 걸 여쭙게 돼요. 개인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거나 부모님에게 땅을 물려받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손을 드시더라고요. 여쭤봤어요. 어떤 거 하세요? 라고 했더니 강화도에서 고구마 농사 짓는데요. 여러분 고구마 하면 떠올라야 되는 단어는 밀크시슬. 밀크시슬은 간에 독이 좋아요. 그래서 실제 밀크시슬을 가지고 해독제를 만들 수 있죠. 여러분이 드시고 계시는 왜 땡티션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예. 아니면은 여명 땡땡 이런 것들이 다 밀크시슬이 들어가는 아이들이죠. 그러다 보니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1차 고구마 농산물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함께 브랜드 네이밍을 짓고 나의 브랜드를 스마트 스토어나 다양한 채널에 얹어서 팔 수 있어요. 이거는 1차 농산물이죠. 그럼 2차는 뭐가 있냐? 가공할 수 있겠죠. 밀크시슬 추출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간해독, 다시 말해서
숙취해서 음료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고구마는 스무디도 만들고 간식류를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아까도 나와 있는 농식품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뭐 이런 데 도전할 수도 있고요. 상당히 다양하게 창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농사만 짓는 거예요. 또는 내가 어떤 아이템을 발굴했어요. 근데 이 아이템이 디저트예요. 그럼 우리 매장에서만 팔아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는 이유는 아마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MN컨설팅 연구소에서 컨설팅 받은 많은 분들의 사례를 보면 나는 원래 실제 김치를 만들고자 왔어요 라고 했는데 김치만 만들면 안 돼요. 김치를 만드는 분이 김치 교실을 할 수도 있고 내가 특별한 김치를 만들어서 와디즈에 펀딩을 할 수도 있고 또한 나의 김치가 맛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다양한 유통 채널에 얹어서 실제로 판매를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원소스 멀티유즈, 다시 말해 하나의 상품을 가지고 다양하게 판매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게 창업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대표님, 예비 창업 패키지는 언제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 하셔야 돼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내년 2월부터 3월, 5월, 7월 뭐 이렇게 쭉 뭐가 있어요?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 사업이 있어요. 유튜브를 찍는 오늘은 6월 22일입니다. 6월 달도 거의 다 갔죠. 그러면 지금 어떤 걸 해야 하느냐? 아이템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어떤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고 싶다 라고 아이템이 결정되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아이템을 고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근데 이 작업에서는 여러분 가능하면 컨설팅을 받으세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컨설팅은 직접 대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구글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기를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내가 만약에 고구마를 가지고 창업을 할 거예요. 좀 생뚱맞나요? 고구마. 그러면 고구마 창업 관련된 유사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고구마라는 아이템이 이렇게 다양한 걸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러프하게 사업계획서를 써보세요. 첫 번째, 창업 아이템이 고구마예요. 그럼 이 고구마를 가지고 내가 상품을 만들겠다. 또는 두 번째는 뭐예요? 약품을 만들겠다. 또는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떤 걸 하겠다. 뭐 요리교실 같은 걸 해보겠다. 뭐 등등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 아이템을 누구에게 팔 것인가 라는 타깃을 고민해 봐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타깃은 뭐냐면 고구마라는 아이템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숙취해소면 숙취해소, 다시 말해 술을 많이 먹는 분들인데 숙취해소 음료를 가장 많이 먹는 타깃은 연령대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MZ일까요? 아니면은 뭐 X세대, 베이비부머 세대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있는데 가장 나쁜 타겟팅은 뭐예요? 대표님, 전 연령이 다 좋아해요. 이게 가장 나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업계획서를 쓸 때 TAM, 전체 시장이 있고 SAM 그리고 SOM이 있어요. 유효시장과 수익시장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수익시장이에요. 전체를 다 대상으로 내가 어떤 상품을 팔겠다. 너무 어렵죠. 데일리하게 해야 되는 뭐 치약, 비누 이런 건 가능한데 사실 치약, 비누도 기능성에 따라서 타겟에 따라서 굉장히 연령이 다양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템이 결정되면 아이템을 고도화시키고 고도화시킨 아이템의 타겟을 명확하게 정하고 그 타겟에 맞는 상품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되면 상품을 직접 만들 것이냐 아니면 아웃소싱 할 거냐라는 거를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예비 창업 패키지는 7페이지 내외를 써야 하는데 의욕이 넘치는 분들이 한 20페이지씩 써요. 그럼 어때요? 탈락은 아니지만 그렇게 집중력이 좋고 가독성이 높은 사업계획서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7페이지 안에 어떤 걸 담을 것인가 라는 것은 7월에 한번 써보고 8월에 이 사업계획서를 다시 디벨롭하고 그리고 9월에 다시 시장에 대한 현황을 또 조사해보고 10월에 다시 검증하고 이런 여러 차례 검증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완성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예창패 내기 전에 최종적으로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심사위원들이 어떤 거에 포커싱을 해서 심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예비 창업자는 아무래도 엄청난 합격률이 있겠죠. 여기서의 꿀팁 또 하나 나갑니다. 이건 뭐냐면
예비 창업자로 합격이 됐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할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창패를 해보신 분이 실제로 사업의 운영을 해보고 한 2년 정도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창업보다 나는 관리나 이 매니지먼트 쪽이 좀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은 각 이 프로젝트, 창업을 하는 프로젝트별로 뭐를 뽑아요? PM을 뽑아요. 다시 말해 매니저들을 뽑는데 연봉은 최소 6천에서 한 7천 사이 정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창업에는 달란트가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또 하나의 길로 이런 창업 패키지의 매니저나 PM 쪽으로도 여러분의 직업을 한번 우회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예비 창업 패키지 언제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고요. 예비 창업 패키지 준비하시면서 언제든지 혼자 하기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MN 컨설팅 연구소를 통해서 다양한 해답지를 얻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MN 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